그래서 일본 대표팀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지. 자, 저희가 축구만 지금 30년 취재했다고요? 네. 우리 유지학계 에이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일본 대표팀을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일본 대표팀, 일본 축구에 대한 월드컵 도전사 개요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피파 랭킹 18위. 18위. 예. 이거는 아시아 랭킹으로 말하면 1위입니다. 지금 아시아 1등이에요. 축구는. 자, 월드컵에서 8번 출전했는데 최고 성적은 16강. 16강.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거의 다 16강을 좀 갔어요. 잘 싸웠어. 2번 연속 갔어. 갔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예. 예. 그다음 일본의 감독은 모리야 사지메. 저 감독은 이제 한 지난 월드컵 때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월드컵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선수는 뭐 워낙 많아서 저희 한번 뽑아본 건데 워낙 많으니까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일본은 최종 성적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조별리그 탈락,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우승. 8강. 첫 8강. 예, 일본 첫 8강. 그러면 옛날로 하면 4강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토너먼트 한 번 더.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8강. 네. 8강.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은요. 부모지 그 보니까 맨날 감독도 그렇고 뭐 관계자 나오면 뭐 우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아, 그런 얘기들 하긴 하죠. 예, 목표. 어처구니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르다. 우승은. 예. 아니 그 우승 얘기 왜 하는 거야? 솔직히 왜 하는 거야? 그거는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오카다 감독이 그때 4강이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다들 못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엉뚱한 말 무슨 그때도 말인지. 그랬어? 네, 그랬었는데 너무 4강 막 이랬구나. 16강 갔어요. 그래도 아하. 그래도 좀 더 뭔가 선언을 좀 해볼 만한다. 그냥 그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승 목표가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성과 효과가 좀 더 있다. 그 실제로 일본은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로 뭐 우승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지금은 또 모리아스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협회야 뭐 2050년까지는 우승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는데 모리아스가 그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하더라도 지난 또 그 카타르 끝나고 나서 그게 좀 말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목표? 뭐 그냥 지금 딱 예상이 8강이라고 했어요. 8강. 자, 그러면 일본이 F조죠. F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일본 첫 번째 상대가 지금 네덜란드가 첫 번째죠. 네, 네덜란드. 자, 한번 구체적으로 가보죠. 일본 네덜란드 어떨 것 같습니까? 경기 경과 승무패. 5패. 바로 패? 질고 아니 8강 간 다음에 네덜란드한테 패하면 8강 가기 힘들지 않아요? 똑같아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튀니지. 튀니지는 이겨야죠 뭐. 튀니지 그다음에 나머지 두 팀은 이겨야죠. 저기서 누가 올라오더라도 네,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1패? 저 부어지 저기 지금 보면 스웨덴, 우크라이나, 폴란드, 알바니아 중에 승자잖아. 네. 유럽 플레이오프. 누가 올라올 공산이 높아? 스웨덴. 뭐 그러니까 사실 선수 개개인의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스웨덴이 위긴 한데 또 이제 조직력이라던가 이런 거 감안하면은 폴란드랑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죠. 스웨덴이 워낙 저조에서 최하위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수단 면면은 좋은데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현재 최하위다 보니까 예. 자, 저희 스웨덴이 올라온다고 칠게요. 네. 그래도 스웨덴, 확률적으로 스웨덴. 어떻습니까? 그럼 그래도 이긴다? 그래도 이기겠죠 스웨덴. 네. 충분히 이기겠죠. 이승. 고민도 안 하네. 근데 저는 스웨덴이 만약에 감독의 전술만 잘 잡으면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수 개개인이 워낙 좋은 이삭도 물론 이삭이 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은 이삭도 있고 뭐 요케레스도 있고 뭐 워낙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기가 공격진도 그렇고 예. 클룹세스키도 있고 뭐 많죠. 베리바이도 있고 토트넘 군단들이 있어. 예. 안 무서워? 뭐지 이 웃는 건 뭐지? 요즘 토트넘 경기 많이 보죠. 선수 있어서 바닥. 있죠. 그래도 어쨌든 2승을 한다. 네, 2승 2패 1패. 1패. 네. 그러면 뭐 안 돼도 한 2위로는 간다는 얘기네. 2위로는 좀 가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튀니지 같은 경우도 수비가 엄청 강한 팀이고 저기가 아프리카에서 무실점이었어요. 야, 그래. 저기가 선수비 후역습에 피지컬 축구를 하거든요. 일본이 지난 아시안컵 때도 그런 피지컬 축구하는 선수비 후역습 팀에 약했잖아요. 이라크한테도 탈락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도리어 일본은 도리어 상대가 강하게 나오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스웨덴도 어쨌든 몸빵들 좋잖아. 예, 몸빵이 좋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 생각해요? 2대1이 돼버린 것 같아.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물어보는 대해서는 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번선 대회 때도 대책을 하고 제가 방금도 얘기 네덜란드 순서가 나왔는데 네. 네덜란드전 때 또 크게 또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물론 그건 뭐 피지컬적으로 좀 센 팀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요즘 최근에 좀 개선된 느낌도 있던데. 그렇죠. 일본이 이제 옛날엔 사실 몸빵을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던데 요즘은 아주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유난히 골키퍼들이 좀 공중볼 캐치게 피지컬보다 롱킥 그거에 예, 대한 좀 그러니까요. 대비가 좀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공중볼 이 캐칭을 좀 못해요. 피지컬 부딪히는 거 지상에서 부딪히는 건 조금 우리가 하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2위 정도는 해서 올라가지 않겠냐. 네, 올라가죠. 그래서 32강, 16강 가서 8강까지 간다. 왜 근데 그러면은 뭐 4강 이런 얘기는 안 해? 이 형 지르는 김에 더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8강을 좀 아, 못했기 때문에 스텝업 하나? 여기는 하셨겠지만은 아하. 여기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강 갔으니까. 겸손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강 얘기 하고 싶은데 8강 정도로 맞춰. 32. 나도 했으면 좋겠. 해.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또 8강 또 해보고 싶죠 한번. 네. 아, 근데 그렇지. 머리아스도 8강 가면 성공이라고 좀 또 평가를 받는. 아니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감정의 문제는 당연히 뭐 여전히 저도 있으니까 뭐 좀 약간 얄미울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아플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좀 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권에 있는 이런 데가 유럽이라고 하는 본고장 혹은 축구 잘하는 남미 이런 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우리도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도 되고 저는 사실 그런 의미로 일본도 잘 싸웠으면 좋겠고 또 일본 축구 잘한다는 게 인정해요. 네. 그래도 뭐 중간에 잠깐 미끄러졌으면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선수 얘기는 이따 해보고 감독이 벌써 한 7, 8년 했죠. 네. 모리아스 하지메가. 네. 진짜 거의 두 대회를 쭉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리아스 하지메 그 감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선수 구성만 놓고 상대를 월드컵 본선에서 찍어 누를 그런 체급은 아니잖아요. 아시아들이 아직은. 그러면 여전히 약간 챌린저의 느낌도 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감독의 용병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모리아스 하지메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 물론 또 무난한 선적이 안정된 선적인데 조금 7년은 좀 길었다. 길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물론 신봉하고 와 무축구 이 감독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는 조금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기자회견 때도 무난한 그런 코멘트만 하고 재미는 없다. 재미는 조금 없다. 뭐 외국인 감독 와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뭐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길었죠. 또 인기 식상하다, 약간? 그렇지 아니면 약간 그게 저런 거 있잖아 매너리즘 같은 거 빠질 그런 수도 건 있- 그런 건 그 그런 느낌을 건. 얘기하는 거네. 그런 거. 그 트루시에 때나 와가지고 또 싸우고 그렇게 또 하고 그랬을 그 시절에 좀 재미가 있었죠. 하이어지지 해가지고 싸우고. 맨날 싸웠잖아. 싸우고 그만뒀잖아요. 할리우드 스토리가 좀 더 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결과를 나는 봐야죠. 왜 갑자기 이렇게 부잣집 무슨 그러니까요. 앵앵대는 거 같지? 아니 독일 잡았고 튀르키예 잡았고 브라질 잡았으면 만족을 맞아요. 해야죠. 좋아야죠. 그렇게 있는데 예.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알았어. 해프닝 나오도 내가 그러면 뭐 재미가 없어잖아. 방법을 내가 제안해 줄게요. 예. 자 감독 수압딜 합시다. 네. 기사거리 매일매일 드릴게요. 쌉들 홍 감독님. 그래. 감독. 예. 어떻게 잘하시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치즈.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 모레스 하지메 이러면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조직력과 이런 거 완성도가 높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다는 아니겠지만 안에서는 약간 매너리즘에 대한 걱정도 있다. 그런 게 있겠죠. 예. 매너리즘을 확실하게 깨줄 감독이 있습니다. 누구요? 클린스만. 아. 스타성 있고 예 언론 친화적이에요. 인터뷰 엄청 많이 해요. 솔직히 살펴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재밌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런 그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노출되는 그런 걸 원한다. 물어보잖아. 솔직히 살펴보면 재미가 있었는 얘기잖아. 재미는 없었죠. 짜증났죠. 재미없었어. 자 모리아스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모리아스가 상당히 그 역습 그다음에 또 그 빌드업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짧은 그다음에 빌드업과 농볼 역습을 두 개 다 한다. 오케이.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게 3-4-2-1이라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해서 3-4-2-1. 그걸 좀 고정화시키고 픽스를 시키면서 예. 그런 건 또 안정된 경기.
아, 좀 안정되게 경기래요? 예,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전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래 하고 하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네. 우리가 하는 지금 이제 백스리 쓴다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하는 어떤 백스리예요? 아니면 조금 특징 있는 백스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을 많이 올리고 밑으로 한다든지 이런 비대칭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어때요? 약간 또 뒤에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센터백 3명 있는데 오른쪽 왼쪽 선수들도 좀 공격하다 좀더 아, 센터백이 오래 올라가는 네. 공격적이겠다. 거기다가 그 라인업 보여주시죠. 좌우 윙백도 사실 윙을 세우잖아요. 저기 일본은. 아, 미토마하고 도안. 네. 그렇게 수비적인 또 역할도 좀 시키고 그게 완전 공격적인 쓰리백인 거고. 오, 그러네. 예, 일본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이 도리어 이제 뭐 상대가 좀 선수비 후역습할 때 당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공격력은 굉장히 터지고 있긴 한데 결국은 또 모리아스가 히로시마 감독 J리그 감독 시절에 또 성공했던 그런 시스템 이거 포백을 하려다가 조금 못했었죠. 예.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 현재 대표팀 구성의 그 경기력의 가장 큰 강점은 뭐예요? 뭘 제일 잘한다? 일본 대표팀 지금 현재. 보면은 또 주목을 할 만한 선수가 우에다. 우에다 최전방에 그 페이노트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그렇지, 약간 오래된 사실 일본 축구에 보면 스트라이커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게 더 이제 그냥 지난 카타르 때부터 계속 쌓여온 거랑 그 다음에 우에다이라는 그 존재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지 우에다를 않을까. 느껴보는구나. 그러니까 우에다 자체가 뭐 엄청 잘한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본의 사실 맨날 9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잘 만들어, 잘 썰어, 스시타카 잘해. 그런데 전방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없더라였는데 그걸 우에다가 하고 있다. 네, 우에다가 하고 있죠. 그게 관점인 것 같아 이번 지금. 즉 이게 뭐 축구적인 내용으로 보면 뭘 많이 해요? 여전히 일본은 뭐 아까 했던 그 빌드업도 잘하고 긴볼도 잘 쓴다고 했는데 가장 또 사이드 선수들이 또 좋은 선수들이 지금 사이드, 많으니까는 사이드가 좋죠. 특히 여기가 보면 브라질전 승리했을 때 사실 측면에서 측면으로 공격을 가가지고 그러긴 윙백과 하고. 윙이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거기서 사실 3골이 나왔었죠. 측면 돌파를 통해서. 특히나 이토 주냐 미토마도 그렇지만은 이토 주냐가 상당히 이토 주냐. 아니 근데 실제로 일본 대표팀은 저렇게 다 더블 스쿼드예요? 모든 포지션이 2명 정도씩 다 돼요? 2명 정도 되죠. 센터백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또 본선 대회는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야? 대체가 안 되는 선수가 사실 이토 주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저기 주전으로 적어놓은 3백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A매치 때 계속 토미야스랑 이토 히로키랑 이타쿠랑 계속 부상이었어가지고 와타나베랑 막 마치다랑 이런 선수도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마치다가 십자인대 파열됐죠. 그렇게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보니까는 대체 선수가 대체가 안 되는 선수가 또 우에다 이토 주냐. 우에다 이토 주냐. 우에다 최전방 우에다 그다음에 이토주냐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둘은 대체가 안 된다. 그렇게 봐야죠. 나머지도 누가 수비형도 꽤 선수가 많고.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체가 안 되는 선수는 우에다하고 이토주냐. 그럼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이 선수가 무조건 에이스. 아까 어떤 분이 여기는 에이스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에이스가 누굽니까? 근데 우에다가 되어야죠. 우에다가 터져야 되는 거야? 터져야 되는 것. 왜냐면은 저번 대회 때는 우에다도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째 경기 코스타리카전 때 좀 나왔을 뿐이고. 그때 어렸죠. 그다음에 나머지 그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또 그 마에다, 아사노 그런 선수들이 사실 압박이 요거요. 압박을 하다가 체력 소모가 되면 교체를 시키고. 그래서 그렇죠. 마에다가 특히 많이 뛰다가 교체하거든요. 최전방에 대해서 뭔가 또 그 장조적인 클리에테만 그런 것을 기대를 안 했는데 우에다는 조금 다른 면으로 좀 더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도. 자, 그러면 알려진 선수 중에는 우에다와 이토주냐가 이번 대회의 어떤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쿠보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쿠보는 조금 또 도안이랑 또 비슷한 스타일이고 하니까. 그런 게까지 안 보는구나. 일본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이 선수 잘한다. 덜 알려져 있지만.
사노 카이슈. 네, 사노 카이슈. 저 미드필더? 마인츠 뛰는데 여기. 요새 이런 중용하고 선수들, 있어요. 예. 어떤 선수인데 산호가? 산호가 이렇게 운동량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잘하는데 생각보다 또 기술도 있고 그런 스타일. 원래 그가 마인츠 처음 와서는 많이 뛰고 수비적으로만 조금 부각이 됐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공격 능력도 조금 발휘하면서 일본 대표팀에서도 좀 주목되고 있어요 요즘. 부딪히는 것도 잘 하죠. 그거는 원래 강점이었고. 산호가 그게 있고 하니까는 엔도도 옛날이면은 2022년 때였으면은 또 저가 대체 선수가 없는 선수가 엔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산호가 나타남으로써도 수비형도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 거의 모든 포지션이 다 그러네. 네. 사실 일본은 계속 끝까지 경합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아까 했던 우에다나 이토주냐 정도 빼놓고는 어느 포지션에 다른 선수가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래도 오히려 거꾸로 본선 대회 때 걱정되는 게 모리야스상이 계속 대회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나 봐요. 이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고 또 메모를 하고 하는데 너무 규칙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걱정도 돼요, 사실. 지난 또 현장에서 벗어나고 코스타리카도 완전 이게 로테이션 첫 경기 이 선수 나고 두 번째 경기 이 선수 하다가 깨져버린 거죠. 일본은 진짜 보면은 A매치 평가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예선할 때도 그렇고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싹 바꾸더라고요. 진짜 11명을 거의 다 바꾸는. 그렇게 하다가 저번에 미국 원전 때도 이게 막판 미국전 때도 그렇죠. 계획대로 하다가 로테이션을 하다가 그 나가토모 유토 그거를 왼쪽 그건 센터백으로 기용한 그런 건데 그게 또 로테이션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나가토모는 사실 뽑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기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이가 있어서.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거죠. 26년 있으면 한 면 정도. 자, 저희가 이제 뭐 일본 그 정도 이렇게 좀 잘하는 얘기하면 못한 얘기도 해야 돼. 자, 일단 뭐 지금 모리야스 하지메 얘기를 좀 했으니까 나 그 사실 오면 물어보고 싶었어. 감독 자꾸 왜 울어? 왜 우는 거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이렇게 질질 짜? 자꾸 왜 울어? 경기 앞두고 맨날 이렇게 울어. 저번에는 이제 오랜 그 친구인 기자분이 그 전에도 아니 한두 번 우는 게 아니잖아. 서사 없을 때도 울더만. 본인이 상당히 좀 그런 또 뭐 대표 감독직에 대해서 또 압박감이 좀 있는 것으로 많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울어? 울죠. 예. 맨날 울더라고 진짜. 울죠. 네. 일본에서도 우는 얘기는 하긴 해요? 우는 이야기도 하고 또 상당히 또 한일 문화 차이를 얘기할 때 그건 또 경기 치면은 한국 분들도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쵸. 우리는 우는 거다. 우리가 막 경기 치면 막 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어? 97년 그때 도쿄 무슨 있었잖아요, 그건. 97년 월드컵 때 또 그게 후지산 무너지는 거. 그때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그때 울었어? 한국 팬들이 와가지고 일본 팬들 보고 왜 여기 저 사람들이 지는데 우는 거냐고 화를 내야 되는데 울고 있더라. 그게 좀 또 문화 차이겠죠. 일본은 우는구나. 문화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아까 뭐 몇 가지 잘한 포인트, 기대되는 포인트인데 걱정은 뭐야 지금? 아까 조금씩 얘기했지만 정리 한번 해주면 모리야스상이 너무 계획대로 로테이션으로 하다가 유들이 없다 이거요? 유들이 없고 융통성 없다. 융통성이 없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뭐 물론 선수 부상, 그 미나미노 부상도 조금. 자, 부상자 한번 보여줘봐요. 자, 지금 미나미노 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토마도 다쳤어요? 미토마도 다치다가 지금 복귀를 했죠. 복귀했고 복귀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컨디션이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지난 아스날전에도 아예 명단 제외됐거든요. 그러면 카마다, 모리시타 이런 선수들이 다 어쨌든 부상 여파들 하다가 좀 더 이런 거 좀 걱정이네요. 누가 제일 결정타야? 미나미노는 조금 걱정되죠. 미나미노 지금 사실상 못 뜁니까? 사실상 못 뛰죠. 그 정도구나. 하다가 1년 걸린다고 좀. 1년 십자인대였나? 네. 지금 1년 걸리지. 그렇죠. 마치다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전이긴 했었는데. 뭐 수비가 옛날에는 이선 선수가 많았었는데 일본이 또 수비 라인이나 그 수비형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또 이선 선수가 또 뒤에 그건 또 수비 라인에 비해서 조금만 선수가 그래도. 근데 저 자극적이다. 일본 축구 폭망했다. 미나미노 이어 다이치도 햄스트링 부상. 그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아까 미토마는 돌아왔는데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고. 있죠. 지금 미나미노
월드컵 못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감독이 약간 전술적인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미나미도의 부상에 따른 월드컵 불발 네. 및 여전히 부상 선수들이 좀 걱정이 좀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또 당연히 이동거리라든가 이동거리 네. 이거 많이 얘기해요? 그건데? 지금 또 협회가 일본 축구 협회가 예년이면 그 월드컵 본선 대회가 6월달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해 연말까지 그 기자들에 대해서 월드컵 그 본선 취재하는 또 그 티켓이 아니고 그 취재 그거 AD 주는 거 AD 주는 아이디. 거 그거 그 신청을 받죠. 그게 이 얘기가 또 기본적인 설명에 세미나가 있고 오리엔테이션 있고 그다음에 선발까지 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 지금. 왜요? 그 숙소나 그런 건 그건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있나 봐요. 그거. 아직 본선대 때도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두고 못 잡은 거예요? 네, 이동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끝나기도 했지만은 이동거리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또 베이스 캠프를 좀 어디로 둬야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1, 2, 3차전이 왔다 갔다여서 더 그럴 거 아니 같아요. 한번 좀 보여줘봐.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여줘봐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댈러스에서 1차전을 한 다음에 2차전을 몬테레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3차전을 댈러스로 가는 거거든요. 댈러스가 두 네, 경기야. 네. 그러니까 미국 댈러스 중부에서 첫 경기 네덜란드 경기를 해. 네. 몬테레이까지 오는데 몬테레이가 비행기로 1시간 40분. 그럼 가까운 거리는 아니네 비행기로. 아마 저것도 직항 물론 뭐 선수단은 상관없지만 사직항 타니까. 네, 그렇죠. 전세기 타니까. 그래서 몬테레이로 왔다가 다시 댈러스로 네. 간다. 그런 것도 좀 상당히 또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2014년 그때도 좀 또 베이스 캠프 좀 더 선정하는 거 약간 좀 실패였지 않았나 그런 데 얘기가 있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베이스 캠프 하는 그래서, 게.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 2차전이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고 3차전을 이동하니까 조금 이런 걱정이 덜한데 거기다 같은 멕시코고. 멕시코 월드컵. 그러니까요. 멕시코 월드컵. 네, 멕시코 월드컵. 예. 오케이. 좀 미네요. 미국 멕시코. 멕시코 월드컵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제로 얘기를 좀 하는구나. 조금 그래서 좀 또 일본 축구 협회도 지금 또 그게 안내가 아직 안 오는 걸 보니까. 이거 현지 이게 온게 유시아케 이전에서 몰랐다 이런 얘기. 실제 그래서 지금 자리도 못 잡고 있다. 네, 네. 아하. 그런 게 조금 생각을 하나 봐요. 혹시 뭐 하나 더 걱정되는 게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려나 걱정이나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걱정 우리 막 고지대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인데. 일본. 뭐 이제 또 부상가 자가 좀 조금 나오고 하는 거. 그게 그런 가장 것도 걱정이구나. 있고. 조금 제가 또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봐도 어떤 거? 될까요? 네. 카타르 월드컵 때 어. 그때 좀 또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또 16강 올라갔는데 또 조별리그를 하면서 올라가면은 브라질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안 했어. 예,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그때 마지막 그 포르투갈 경기에 우리 그렇죠. 소리 막 마스크 끼고 예. 황희찬 막 그때 그 경기가 복귀가 되냐 마냐 막 그리고 경기도 극적이었기 때문에 다음번 그렇죠. 경기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 진짜. 진짜 먼저 2승을 거두면 그때나 그럴까. 그렇지. 예. 우리 조별리그 통과 자체가 저거였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1무 1패였어요. 아. 1무 1패였으니까 그 생각 전혀 못 하죠. 나 하기 전부터 이게 나 올라가면 넌 브라질이네. 그게 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왜 비슷한 상황이니까 지금 올라가면 브라질이 그 가능성이 수도 높아? 있겠죠. 브라질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32강이구나 일본도. 그래서 그게 또 조편성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스토리가 그건 또 도쿄에서 브라질을 이긴 게 괜히 이긴 일본 일본 32강이네. 괜히 이긴 거라. 괜히 이겨서 이제 브라질이 더 이상 방심 안 한다. 일본 상대로. 그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아. 아니 저는 8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8강 갈 겁니다. 예, 8강 일본.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니시우스가 월드컵 본선에서 한 팀을 상대로 5골 넣는 거 보고 싶어. 그때 비니시우스 진짜 화냈잖아. 일본한테 졌을 때. 그 분노를 담아서. 아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또 비슷한 상황이. 킥살이 막 골 넣고 막 이거 했으면 좋겠고 막. 8강 갈 겁니다 일본. 네. 자, 아까 최종 목표가 8강까지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브라질, 아까 우리 금방 얘기했지만 브라질, 가나, 볼리비아 이런 팀을 3연승이란 말이에요. 실제 일본 현지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크겠어요. 네.
진짜 사실 나는 브라질 그렇게 잡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랬어. 그렇죠. 아무리 일본 내에서 했다고 해도 브라질이 뭐 멤버를 아예 뺀 것도 아니고. 야, 그 멤버를 그렇게 잡는 거 보면서 야, 솔직히 인정하기 쉽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일본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 때 사실 또 엄밀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브라질이 지고 있는 상황, 역전 당한 상황에서 센터백을 바뀌었어요.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또 테스트 매치다 이건 친선 경기라는 게 조금 더 없지 않아 좀 있었다고 좀 또 보고 아무래도 그래도 또 기대가 좀 더 크겠죠. 번선 이번 때 그렇다고 해도 또 어떻게 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출연료를 줘. 왜 우리한테 물어봐? 조금 더 궁금한 게 솔직히 이건 또 월드컵 또 조별가 18강, 16강 그러니까 조별리그 통과하는 게 몇 년 전까지 남아공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또 일본 축구계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월드컵 조별 통과할까 말까 하느냐 말냐가. 일본 축구의 운명이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아공 때 지난 또 독일 때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남아공 때 진짜 이게 끝났으면 조별 탈락이 됐으면 끝날 거다가 일본 축구가 그게까지 봤는데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월드컵 그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러기보다는 대표팀은 대표팀이지. 국내리그는 국내리그지, J리그는 J리그지 이게 가는 건데 한국 상황은 어떤 건지 지금도 조별리그도 이야기를 하고 초편성 거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왜?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축구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들여다볼 건 있어요. 우리가 워낙 대표팀과 월드컵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그거는 좀 더 데이터를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팬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거나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팬들 나를 포함해서 월드컵 올라갔으니까 잘해야지. 저 올라갔으니까 진짜 잘 싸워야지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지만 만약에 해서 우리가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 망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막 한국 축구가 진짜 망했다 해서 이건 진짜 대단한 위기다. 난 이렇게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건 왜냐하면 그냥 우리 축구, 한국 축구의 산업적 베이스도 뭐 K리그의 포지셔닝이 있고 유럽 축구에 대한 포지셔닝이 있고 그중에 대표팀의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에 대한 포지셔닝이 요새 사람들이 그 대표팀을 대하는 거 보면 놀랄 정도로 확 변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협회나 홍명보 감독의 반감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나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 생각해서 과거에 우리 이거 월드컵 안 되면 망해요 한국 축구.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비슷한 이건 아닌 것 같아. 비슷한 거네. 그래서 좀 더 적평선도 저 편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도 옛날만큼 반응이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아예 타격이 없진 않겠죠.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월드컵에서 뭔가 희망을 보여주면은 그때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거는 있긴 하거든요. 지난 월드컵 끝나고 인기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거 축구에 관련된 인기가 그걸 이제 축구협회가 많이 깎아먹긴 했지만은 어쨌건 쭉 올라가는 추세였고 2018년도 저는 그러니까 독일전을 승리하지 못했으면은 그때 조금은 꺾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독일전 잡으면서 그래도 희망을 보여준 게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여기서 3전 전패 당하면서 떨어지면은 그래도 타격은 살짝은 있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없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질문이 그렇죠. 월드컵이 그 나라의 축구 산업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달라고 그렇죠. 하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거고. 이게 뭐 이미 유럽 사회는 이미 겪었던 문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서 겪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지. 다 그 여파 긍정적인 여파가 그래야지 있지 다 않나. 이게 뭔가 동력도 생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이래저래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8강이라고 그랬어. 국민들도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성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쭉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뭐 우려 지점도 얘기해봤고 좀 토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바꿀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32강에서 브라질 만날 수도 있는데. 네. 모로코가 될 겁니다. 상대가? 모로코 하킴이 있잖아. 지금 잘하는데. 지난주에 4강팀 아닙니까? 네.
4강 팀인데. 아니 그러면 4강 간다는 거예요. 아니 4강 팀. 16강 딸이 아닙니까? 아니 8강 갑니다. 일본 맨날 16강만 갔잖아. 맨날 16강 딸이가- 16강이니까 한 번 더 대한민국처럼 또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처럼 8강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2050년 4강까지는 얘기는 안 해더라도 8강을 한 번 정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일본 지들은 8강, 우리는 32강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에이 잘 되라. 네, 네. 에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